번째 시는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고 선생님께서 또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한때 황금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 신보선.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조금씩 구겨놓고 지나간다. 이렇게 매일 구겨지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게 되겠지. 크리넥스 티슈처럼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시간이 매일 그의 눈가에 주름살을 보비트 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끔찍하여라. 노을 지는 어떤 초저녁에는 지평선에 머무른 황금 전봇대의 생을 멀리 질투하기도 하였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삼등 심리학 배울 때 거기서 시를 많이 배웠거든요. 또 문학과를 시문학과를 전공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심리학은 안 하고 문학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슬픔이 없는 15초 되게 유명한 시집이에요. 2008년도에 나왔는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리고 이분은 온라인 무슨 대학에서 무슨 교수님을,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S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진은영 시인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참여,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네네. 갈구하는 신보선 시인이고, 예, 굉장히 이제 사회적 지금 발언을, 현대시, 지금도 네.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신보선 시인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걸로 내가지고 시 자체도 이제 전체적인 표현에 대한 시집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사회 참여적인 것을 많이 쓰는데 그 사회 참여적인 어떤 지금에 돌아가는 거대한 담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흘러다니는 어떤 네. 그런 그런 것에서 가장 디테일한 일상을 끄집어내는 거기서 이제 시적인 어떤 함축성이나 어떤 시적인 어떤 일상의 삶에서 이제 시를 거기서 거대한 담론을 거기서 이제 해석해 나가는, 끌어내는 그런 시를 쓰고 계세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슬픔이 없는 15초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요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옛날에 네. 쓰셨던 슬픔이 없는 네. 15초라는 시집이 있고요. 네. 계신데 네. 있고요. 이 시 안에 이제 한때 황금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 제목이 너무 약간 이제 멋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황금 전봇대라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 세월. 세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을이 지는 것과 꽃이 지는 것의 은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삶을 다하는 거를 다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전봇대라는 것은 이제 한때 이제 그런 걸 이제 질투했다는 거니까 이제 전봇대가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을이 진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노을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제 노을을 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시를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황금 전봇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전봇대. 근데 이제 질투를 왜 했냐면 노을은 지면 이제 황금 전봇대 같은 경우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네. 무생물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건 늙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노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오래 살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근데 그것을 삶의 시간으로 유한적인 삶이 있었는데, 노을을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유한하다는 느끼는 거잖아요. 노을을 볼 때마다. 꽃이 지는 것마다, 봄이 될 때마다. 근데, 전봇대를 보니까, 전봇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100년 이상 갈 것 같거든요. 전봇대. KT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보고 질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에 보면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그러니까 매일 이제 세월이라는 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눈가에 얼굴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어떤 주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잘 구겨지다 보면 참 풍자적이죠. 언젠가는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겠지. 뭐 계속 이제 얼굴을 비비다 보면 세월이 이제 뭐죠? 노화가 돼가 주름이 많이 생기다 보면 티스처럼 이제 부드럽게 돼가지고 자기 죽음의 밑을 닦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넥스 티슈처럼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죽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예. 자기가 언젠가는 이게 주름이 많다 보면 그래서 부드러워져가지고 죽음의 며칠 잘 그러네요.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기처럼. 시기가 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눈가에도, 그리고 매일 눈가도 주름이 많이 생기다 여성들은 엄청 고민하잖아요. 눈가 네. 주름이 이제, 네, 네. 이 사람이 남성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의 눈가 주름, 뭐, 해상품도 엄청 많고 막 그런데, 눈가 주름에도 이제 주름살을 부비 트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끔찍하여라. 이렇게. 부비 트랩이라는 군사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비슷한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 시간 폭탄 사실 같은. 제가 뭔지 몰랐어요. 보비 트랩이 네. 이런 걸 깔고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엄청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다 보면 언젠간 어느 시점에 내가 죽음이 온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네. 끔찍한 다음에 폭발하죠. 어, 언젠간. 예, 예. 우리는 모를 뿐이죠. 폭발할 때 당시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폭발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부비 트랩이 만약 같은 성능이라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죠. 그게 끔찍하여라 이러죠. 그 다음에 네. 노을이 나와요, 이제. 노을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이제 딱 치는 거예요, 이제. 네. 예. 근데 노을을 딱 치는 거 황금 전봇대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노을은 죽음을 상징하고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데 그 전봇대를 어느 순간에 노을을 지는 그걸 보고 본인이 노을을 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전봇대가 딱 있는데 거기 노을로 넘어가면서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노을로 그 노을은 아무 생각이 없던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늙지 않는 거죠. 노화 진행도 안 되고 그것을 보고 한때 그냥 질투를 한 거 저 멀리서 가까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감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보면서 쟤는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질투만 하고 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이게 시가 처음에는 제가 부비트랩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해를 좀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시를 쭉 읽어주시니까 해석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그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조금씩 구겨놓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삶이 계속 되면서 사람의 그 마음도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구겨질 때가 많이 있고 얼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굴곡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뭔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 얼굴도 내 마음도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구겨지다 보면은 티슈처럼 그러니까 종이 조각 막 구겨지다 보면 진짜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빳빳한 종이 마치 이렇게 막 구기면은 부드러워져서 나중에 화장실에 갖고 가도 될 만큼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닳고 닳아서 나중에는 너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잘 닳을 수 있게 되겠지라는 표현을 생각해 내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게 되겠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곳이랑 연결해가지고 밑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의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기쁘거나 즐겁거나 어떤 환상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사람한테는 가기 싫은 그런 곳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태어나는 거야. 누구나 다 태어나니까 이거를 싫다 좋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죽음이라는 거는 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무섭고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데 그것을 이렇게 죽음의 밑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름살이 부비트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얼굴에 이렇게 폭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 내가 내 자신한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매일 내 눈가에 나한테 주름이 있는데 내가 내 삶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게 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또 나한테 그 내 주름 안에 폭탄을 심어놓고 가가지고 터지면 또 내가 막 넘어지고 막 이런데 그래서 거기서 끔찍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노을 지는 어떤 저녁에 지평선에 머무른 황금 전봇대의 생을 멀리 질투하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항상 서서 있는 전봇대에게 그 노을이 지면서 막 황금빛을 비추는 그런 거 나는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내 생인데 그 전봇대는 막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원래는 회색이잖아요. 그 회색 전봇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걸 느꼈구나. 그래서 질투가 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영강 시인의 시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죽을 공리를 잘하라고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살공리, 이분은 이제 거대한 죽음의 담론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담론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을 이제 크리넥스처럼 이제 부드럽게 돼가지고 죽음의 밑을 닦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제 주름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뭐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느 네, 정도 되고 네. 40대 이상 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생기는 네, 거고 네. 어느 순간은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90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름이 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줄었는데 다 이제 대개 삶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 그분들 주름을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주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는 삶 자체가 이제 허무한 경우에는 내 주름이 이제 그냥 세월만 이제 찍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네, 그런 삶 주름이다. 자체가 주름이 이제 네.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얼굴의 상징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네. 노인이 되는 어느 순간 어떤 노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요. 자기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원망하고 하는 노인들은 그 주름이 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추하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멋지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주름이 되게 멋지게 이렇게 무비 트랙이 안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네. 이게 주름이 그 사람의 생을 보여준다고 옛날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60대인가 70대 지나서 그 사람의 주름이 있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어른들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삶의 끝자락에 그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시니까 이걸 보니까 내 인생의 그 끝을 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황금전봇대의 생을 질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질투하셨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또 알 것 같고, 지금 참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주름 많이 늘으셨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되게 주름이 없으신 편이에요. 저는 머리를 가려서 그러지 있어요. 여기에? 여기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여기에 주름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인상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예전에. 언제? 아니 이제 생활 중에 이제 뭔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써지는 여기서 딱 인상. 여기 맞아요. 이제 여기 주름 있는 사람도 힘들어가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인생을 예전에는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좀 지금도 쓰는 것 같은 느낌. 여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기는. 이거 여기. 없어지려면은 계속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야 돼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나를 방어적인 거 입장에서 인상을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거 갖고 뭐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때 황금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 신무현 시인의 시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정진호 선생님께서 시 읽어주시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황금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 신보선.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조금씩 구겨놓고 지나간다. 이렇게 매일 구겨지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게 되겠지. 크리넥스 티슈처럼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시간이 매일 그의 눈가에 주름살을 부비트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끔찍하여라. 노을지는 어떤 초저녁에는 지평선에 머무른 황금 전봇대의 생을 멀리 질투하기도 하였는데. 네. 예. 두 번째 읽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